업 조건 깜마 빠짜야. 깜마는 업이란 뜻이고 빠짜야가 조건이란 뜻입니다. 업 조건은 바타나 13번의 조건입니다. 업 조건이란 깜마 빠짜 요띠, 깜마 업 빠짜 요띠 조건이라는 것은 업 조건은 깜마 빠짜야고, 이 깜마라는 것은 선불선 유익한 업과 해로운 업을 말하는 것인데, 유익한 업이 꾸살라 깜마이고 해로운 업이 아꾸살라 깜마입니다. 그래서 선불선 업을 꾸살라 아꾸살라 깜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보의 무더기들, 이 과보의 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무더기를 말합니다. 이 정신의 무더기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 부스를 말합니다. 선불선의 업이라는 것은 정신의 무더기에게 업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무더기뿐만 아니라 물질들에게도 업 조건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불선업은 정신과 물질의 둘 다의 업 조건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는 이 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의도다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도는 ចេต나라고 말합니다. 이 ចេต나는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됩니까? 4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부스 4번의 의도가 바로 업이 되는 건데, 이 의도라는 것은 그 의도와 결합한 법들, 그러면 이 의도와 결합한 법들 할 때는 당연히 이것도 마음과 마음 부스를 말합니다. 이것들에게 업 조건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마음 부스들이라는 것은 정신인데, 이 정신과 물질의 업 조건으로 작용하니까 물질들에게도 업 조건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불선 업이나 그 다음에 의도가 실제로는 동의어입니다. 이것은 정신, 즉 마음과 마음부스와 물질들에게 업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불선업들은 과보의 무더기에게, 이 과보의 무더기가 뭐냐면 과보의 정신의 무더기입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 부스를 말합니다. 꾸살라 할 때 이 라를 길게 쓴 것은 꾸살라, 유익한, 요거하고 아꾸살라 두 개가 연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꾸살라낭, 유익하고 해로운 깜망, 주격으로 쓰였습니다. 업은 위빡가낭, 간단항인데 역격을 썼습니다. 수식받는 말이 역격이니까 수식하는 말도 역격입니다. 위빡가라는 것은 과보이란 뜻이니까 과보의 간단항 무더기에게, 업이나 의도라는 것은 정신이나 물질에게 업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업에 의해 생겨난 물질들에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까따따, 이 까따 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과거분사 단, 행해진, 행해진이란 뜻이 바로 업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르빠낭 이렇게 쓰게 되면 물질들에게 이것도 역격을 썼습니다. 업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깜마 빠짜 예나, 업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을 썼습니다. 국격이라는 것은 도국격, 인스트루멘트를 썼습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의도는, 이 의도라는 것은 마음부스 4번을 말하는데, 제따나 결합한 법, 이 결합한 법들이 무슨 법이냐면 정신의 법인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부스의 법을 말합니다. 또한 제따나가 의도고 삼파이타 까낭 하게 되면 결합한이란 뜻입니다. 땀마낭 법들에게, 여기 법들에게도 뭐뭇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그 의도 때문에 생겨난 물질들에게 땅 하게 되면 그것입니다. 사무타 나난 하게 되면 생겨난 르빠낭 물질들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업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깜마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을 썼습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과보 조건 윗바가가 과보란 뜻이고 빠짜야가 조건입니다. 과보 조건은 빠타나의 14번 14번째 조건입니다. 과보 조건이란 윗바가 과보 빠짜요띠 조건이라는 것은 14번이 과보 조건 윗바가 빠짜인데, 이 과보 조건이라는 것은 네 가지 과보인 정신의 무덕인데, 과보로 생긴 정신의 무덕이 네 가지, 이 정신의 무덕이 네 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원래는 이게 수상행식을 말하는 것인데, 수상행식 할 때 색은 물질이고 나머지 네 가지가 정신의 무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바왕가하고 그 다음에 오문인식 과정에 과보의 마음이 주로 과보 조건으로 쓰이게 됩니다. 이 바왕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 처음 왔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의식을 재생연결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재생연결식 다음에 연결되는 마음이 바왕가인데, 이 바왕가는 존재지속심이라고 해도 좋고, 전에는 주로 생명연속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초기발전연구원에서 이번에 다시 발간한 아비다마 길라자비에 보게 되면 이 바왕가를 존재지속심으로 바꿔서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지속심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왕가 할 때 바와라는 것은 이게 존재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앙가, 이 앙가라는 것은 구성요소란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지속된다고 해서 존재지속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문인식 과정에서 이 과보의 마음들이 있는데, 특히 오문인식 과정에서 과보의 마음은 첫 번째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이 뭐냐면 오문전향의 마음이에요. 이 오문전향의 마음이 바로 과보의 마음이고, 두 번째 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식입니다. 오식을 전오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안입이 설신 할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으로 우리가 대상과 만나서 대상을 인식하는데, 이것이 바로 과보의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냄새 맡고, 어떤 것을 맛보고, 어떤 것을 감촉할 때는 실제로 과보, 이 과보가 뭐냐면 업의 과보예요.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업의 과보의 마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생에 선업이나 악업을 지었을 텐데 전생에 우리가 선업과 악업을 지을 때 그 선업과 악업은 선, 악, 선, 불선, 유익한 해로업인데 업의 과보로 생긴 이 전오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선악으로 결정되지 않는 무기의 마음이 됩니다. 이 무기의 마음 전오식이 바로 오문인식 과정에서의 과보의 마음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과보의 마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쌈빠띠 있잖아. 그래서 오문인식 과정에서는 이 오문 전향의 마음하고 전오식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요 세 가지 마음이 바로 오문인식 과정의 과보의 마음입니다. 이 네 가지 과보의 정신의 무더기, 그것을 우리 그 다음에 오운에 대비해서 보게 되면 네 가지 정신의 무더기 수상행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보 조건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과보의 정신의 무더기 네 가지는 이 과보의 정신의 무더기 네 가지라는 것은 수상행식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 느낌, 상은 인식이나 지각, 행이라는 것은 의도적 행위나 아니면 심리현상들, 식이라는 것은 아르마리, 의식을 얘기하는데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서로에게 과보의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빠까라는 것은 과보인, 짜따로는 네 가지, 칸다는 무더기입니다. 아르피노, 이 루피노 할 때 루빠에 고경으로 쓰였는데 아를 쓴 거 보니까 아는 부정입니다. 루빠라는 것은 색, 물질이고 아르빠는 무색,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정신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속격으로 안냐만냥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과보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위빠까 과보, 빠짜예나 조건으로 국격, 빠짜요 조건이 된다. 음식 조건입니다. 음식 조건은 빠타나 15번째 조건입니다. 아하라가 바로 음식이고 빠짜야가 조건인데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네 가지 음식, 이 네 가지 음식을 먹고 중생들이 살아갑니다. 이 네 가지 음식 조건이 바로 15번의 음식 조건입니다. 음식 조건이란 아하라 음식, 빠짜요 조건이라는 것은 15번의 음식 조건 아하라 빠짜요인데 첫 번째 음식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까발리까라 아하라인데 이 까발리까라가 바로 먹을 수 있는 단식입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인데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우리 몸에 음식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몸은 까야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갖고 있는데 이 정신에 작용하는 음식이 그게 뭐냐면 감각 접촉의 음식이에요. 촉식이라고 말합니다. 빨리어로는 파사 아하라. 이 감각 접촉의 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식인데 마음의 의도의 음식입니다. 이 의도를 한문으로는 보통 어떤 것을 많이 쓰냐면 의사할 때 이 사자를 많이 쓰는데 이 사자가 바로 의도의 뜻으로 많이 씁니다. 아니면 의사라고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식,
의도식입니다. 마노 산체따나, 마노 산체따나, 마음에 산체따나, 이 산체따나 할 때 이 산을 빼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따나가 되겠죠. 제따나.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의 의도의 음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아르마리의 음식인데 식식입니다. 윈냐나 아하라. 이 윈냐나라는 것은 아르마리 그리고 이 분별식을 말합니다. 식별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으로 그 다음에 신식으로 우리가 대상을 분별해서 하는 건데 이 대상을 분별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하나의 음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음식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물질의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의 음식을 먹어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중생들은 감각 접촉에 그런 음식을 한없이 먹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 접촉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들은 실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각 접촉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를 또 내야 돼요. 그 의도해서 업을 짓지 않으면 중생들은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들은 또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계속 짓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업을 짓기 때문에 존재하게 됩니다. 삼유,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 만약에 업을 짓게 되는 이 마음의 의도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어서 삼유, 세 가지 존재계를 벗어나게 되는데 일반 중생들은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르마리의 음식을 또 계속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귀로 어떤 것을 듣고 코로 어떤 것을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맛보고 그 다음에 감촉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줘야 중생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음식을 끊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행자의 다이어트가 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끊질 않습니다. 감각 접촉도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마음의 의도도 거의 보통 사람과 똑같이 내고 그 다음에 아르마리도 과부의 아르마리가 그냥 거의 제한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제어되지 않고 작동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계속 윤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 접촉의 음식, 촉식, 마음의 의도의 음식, 의사식, 아르마리의 음식, 이 정신적인 음식은 당연히 마음과 마음부스, 이것은 몸에 대해서 뭘까요? 정신이 되겠죠. 정신에게 음식 조건으로 조건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몸과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몸과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 몸과 정신을 유지시키는 그러한 음식을 계속 먹게 돼서 이것이 바로 음식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몸에만 음식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이 정신의 음식인 감각 접촉의 음식, 촉식과 마음의 의도의 음식, 의사식과 아르마리의 의식, 식식은 정신에도 음식 조건으로 작용하고 또 몸에도 음식 조건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겨나는 물질이 바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이 몸에게,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말합니다.
까발리까로 하게 되면 까발리까라 먹을 수 있는 아하라 아하라의 아하로는 주격입니다. 음식은 이마싸는 속격입니다. 아니면 역격이라기도 좋습니다. 속격과 역격은 이렇게 전미사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뒤에 까야싸가 바로 몸에게 이렇게 역격을 썼기 때문에 앞에도 역격을 썼습니다. 까야싸는 몸에게.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아하라 음식 빠짜이에나 조건으로 국격 빠짜요 조건이 된다. 이 국격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예나입니다. 정신적인 음식은 결합한 법들에게 또한 이 정신적인 음식은 아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촉식. 두 번째는 의사식. 의사식이 바로 의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식식, 아르마리의 음식. 이 촉식, 의사식, 식식 이것은 결합한 법들에게 이 결합한 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 부스를 말합니다. 즉 정신에게.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에게도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것에도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까? 물질에도 음식 조건으로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신과 물질에게 음식 조건이 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촉식, 의사식, 식식입니다. 아르피누라는 것은 루빠가 물질이니까 이것은 루빠가 아닌 색이 아닌 정신적인 아하라 쌈바이 따까낭 하게 되면 결합한 땀마낭 법들에게 역격을 썼기 때문에 앞에 단어도 역격을 썼습니다. 법들에게 땅 사무타 나난 하게 되면 생겨난이란 뜻인데 짜는 연결어입니다. 땅 그것 때문에 사무타 나난 생겨난 루빠낭 물질에게 역격입니다. 음식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아하라 음식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입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기능 조건 인드리아 기능 빠짜야가 조건입니다. 인드리아 빠짜요띠 인드리아 기능 빠짜요띠 이라는 것은 16번째가 기능 조건인데 눈의 기능은 짝쿤드리아 짝쿠가 눈이고 그 다음에 인드리아가 기능인데 이때는 아이가 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성시킬 때 짝쿠 인드리아는 그냥 짝쿤드리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눈의 기능은 당연히 안식계에게 식이라는 것은 분별을 하는 것인데 이 우리가 안식이 작동할 때는 이 결합한 법들이 바로 마음부스인데 이 마음부스가 몇 개가 작동한다고 했습니까? 다른 것과 서로 같아지는 것 중에서 7가지 공통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각 접촉, 두 번째는 느낌, 세 번째 인식, 네 번째 의도, 다섯 번째 집중, 여섯 번째 생명 기능, 일곱 번째 주의, 마나스카라 7개. 귀의 기능은 소틴드리아. 이것은 소따하고 그 다음에 인드리아인데 이 A자하고 I가 겹치면 I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성할 때 소틴드리아. 이것은 귀니까 당연히 20개에게 20개와 결합한 법들은 마음과 마음부스, 여기 마음부스 7개입니다. 그것에게 기능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코의 기능은 까닌트리아인데 이것은 까나하고 아하고 아이가 겹치면 아이를 씁니다. 까닌드리아. 이것은 비식계에 결합한 법들 마음부스 7개에게 아니비 설 혀의 기능인데 이것은 쥐와하 이 쥐와하 할 때 장음입니다. 이거하고 인드리아인데 창음 아하고 아이가 만나도 단음 아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쥐오힌드리아 이것은 설식계하고 설식계와 결합한 법들 마음부스 7개에게 기능 조건이 됩니다. 몸의 기능은
까인드리아인데 이것은 까야 하고 그 다음에 인드리아 아하고 아이가 겹치니까 아이를 쓴 것이죠. 그래서 까인드리아 이것은 당연히 신식계하고 그것과 결합한 법들 마음부스에게 기능 조건이 됩니다. 이 물질적인 생명 기능 루파 지위틴드리아인데 이 루파하고 지위따 생명하고 그 다음에 인드리아 이것도 아하고 아이가 겹치니까 아이를 썼습니다. 이 물질적인 생명 기능은 28가지 물질 중에서 몇 번째 물질입니까? 17번째 물질입니다. 이 물질적인 생명 기능은 당연히 업 때문에 생긴 물질이니까 이 물질들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적인 기능이 있죠. 이 정신적인 기능이 바로 아루피노 인드리아인데 이 정신적인 기능은 당연히 결합한 법들, 이 결합한 법들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 부스들입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물질들에게 정신적 기능으로서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되어집니다. 특히 정신적인 기능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 양자에게 기능 조건이 된다는 것이 물질적인 생명 기능과 다른 면입니다. 이렇게 기능 조건은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 물질적인 생명 기능,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능 이렇게 7가지가 있다고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눈의 기능은 안식계에게 짜쿤드리안 이것은 짜쿠하고 인드리안데 유자하고 아이자가 만나면 유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눈의 기능은 짜쿠안 윈냐나식 나뚜 게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그 안식계와 결합한 법들에게인데 여기 땅은 그것과 안식계는 그냥 들어간 것이고 결합한 삼파이따 까난 짜는 연결어입니다. 담마낭 역격입니다. 법에게 원래는 삼파이따 까낭인데 짜가 붙으면 까난자로 바뀝니다. 이것을 낭이라고 발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입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아니 귀입니다. 귀의 기능은 이식계에게 또한 소틴드리앙 할 때 귀는 쏘따 그 다음에 기능은 인드리안데 요같이 아하고 아이가 만나면 아이로 바뀝니다. 귀의 기능은 주격입니다. 쏘따 이식 할 때 이 귀 윈냐나식 나뚜 게에게 역격을 썼는데 그 이식계와 결합한 법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그것이란 뜻이고 대격입니다. 삼파이따 까난 이렇게 하면 결합한 담마낭 법에게 역격입니다. 여기 이식계와는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인드리아 빠짜 예나 빠짜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 빠짜요 조건이 된다. 안입이 설할 때 코입니다. 간인드리아 이것은 코가 바로 간하고 그 다음에 인드리아가 기능인데 아하고 이가 만나면 아이로 이로 바뀝니다. 코의 기능은 가나 코 비 윈냐나식 나뚜 게에게 역격입니다. 그 비식계와 결합한 법들에게 땅 그것과 삼파이따 까난 결합한 짜는 연결로 남마낭 법들에게 역격입니다.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 빠짜요 조건이 된다. 안입이 설 혀의 기능입니다. 지워 핸드리안데 지워하 이게 바로 혀고 인드리아
이게 바로 기능인데 아하고 아이가 만나면 아이로 바뀝니다. 지워 힌드리양 혀의 기능은 지워하 설 윈냐나식 나뜨게 이하예 역격입니다. 그 설식계와 결합한 법들에게 땅 그것과 쌈파에타 까난 결합한 짜는 연결합니다. 단마낭 법들에게 역격입니다. 앞에 수식어도 역격, 뒤에 피수식어도 똑같이 역격을 썼습니다.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입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아니비 설신 몸입니다. 몸의 기능 까인드리아인데 까야가 몸이고 인드리아가 바로 기능입니다. 몸의 기능은 까야 신 윈냐나 식 나뜨 게 야에게 역격 그 신식계와 결합한 법들에게 땅 그것과 쌈파에타 까난 결합한 짜는 연결어 남마낭 법들에게 역격입니다.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을 썼습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물질적인 생명 기능 이 물질적인 생명 기능은 28가지 물질 중에서 17번째입니다. 업 때문에 생긴 물질들에게 물질적인 생명 기능이니까 당연히 물질들에게 르파 물질 지위인드리아한테 지위다가 바로 생명이고 인드리아가 바로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명 기능은 까따따 이 까따따가 바로 업 때문에 생긴 되어진에서 나왔는데 업 때문에 생긴 르파낭 물질들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 빠짜요 조건이 된다. 정신 기능은 결합한 법들에게 이 아르피노 할 때 아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고 르파가 바로 색 물질이니까 이것은 바로 정신적인 인드리아 기능은 쌈파이타 까낭 하게 되면 결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결합한 단마낭 법들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그 기능들 때문에 생겨난 물질들에게 땅 그것 때문에 사무타난 하게 되면 생겨난 짜라는 것은 연결어입니다. 르빠낭 물질들에게 역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기능이라는 것은 결합한 법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마음과 마음보스들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양자에게 기능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드리아 빠짜 예나 빠짜 인드리아 기능 빠짜 예나 조건으로 국격을 썼습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 선정 조건입니다. 이 선정 조건은 24가지 조건 중에서 17번째 조건입니다. 이 자나가 바로 선정. 이 선정이라기도 좋고 자나는 선입니다. 선. 자나는 선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선정할 때 이 정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음사한 말과 의역한 말을 결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나온 그런 전적들을 보게 되면 자나는 거의 대부분이 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마디 할 때 이 사마디라는 것은 이게 바로 이게 정이죠. 이게 바로 정입니다. 사마디가. 그래서 자나는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고 이 사마디는 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빠짜야는 조건입니다. 선정 조건이란 자나 선정 빠짜요띠 조건이라는 것은
17번이 바로 선 조건인데 자나 빠짜야. 이 선을 보게 되면 선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들. 자난 깐인데 보통 이렇게 복수를 쓸 때 자난 까 이렇게 장음을 쓸 때도 있지만 이 까니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나가 바로 선이고 앙가가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선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의 구성 요소들은 결합한 법들, 이 결합한 법들이 뭐냐면 정신의 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양쪽에게 선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의 요소들은 보통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위따까 일으킨 생각, 두 번째는 지속적 고찰 위짜라, 세 번째는 희열 삐띠, 네 번째는 행복 수카. 이 행복 대신에 사선정에서는 평정이 수카 행복을 대신합니다. 평정 우백카. 그 다음에 모든 선정에 에까 같다 이 집중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정을 빼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요 4가지에다가 집중 요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 초선이 돼요.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집중 요렇게 3개만 있으면 이게 2선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희열이 없고 행복과 그 다음에 집중 요 2가지만 있으면 이게 바로 3선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4선에서는 행복이 뭘로 바뀝니까? 평정으로. 그래서 우백카 이 평정하고 에까 같다 이 집중 이 2개만 선정의 요소가 있으면 이것은 몇 선이 됩니까? 4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선에서는 우백카 이 평정하고 이 평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두카사짜빠나 수카사짜빠나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해서 행복과 괴로움 이것을 지향하고 뿌빼와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므로 이 기쁨과 슬픔을 이미 소멸한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과 괴로움, 기쁨과 슬픔은 상대가 되는 그러한 법들이에요. 이 상대가 되는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출렁대고 그리고 들뜨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상대되는 그러한 법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온하고 평정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평정은 빠띠삼비다 마까 무예해도에서 보게 되면 이 평정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이빠사나예요. 그럼 우이빠사나라는 것은 우이빠사나를 닦아서 생기는 것이 바로 통찰지인데 이 통찰지라는 것은 무엇을 통찰하는 것일까요? 모든 현상들의 무상과 고와 무아를 통찰하는 건데 그러면 모든 현상들이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괴로움이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 불멸하는 실체가 없다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지극히 평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에서 실제로 위파사나를 가장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사선입니다. 그리고 이 선할 때 우리가 이 팔정도의 마지막에 뭘까요? 정정이잖아요. 정정. 이 정정이라는 것은 삼마 사마디인데 이 삼마 사마디 이 정정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선이에요. 이 선이 바로 짜나입니다. 초선, 이선,
3선, 4선 이렇게. 그럼 팔정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정정이라는 것이 선인데 이 자나 선이라는 것은 사마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정도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 되어집니다. 이 팔정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팔정도 붓다의 올바른 길, 깨달음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을 사마타다 이렇게 폄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붓다의 법에 대한 아주 큰 모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발상들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사선이라는 것은 선정의 요소가 우백하, 평정하고 에카카타 집중이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에카카타 이 집중이 바로 사마타의 영역에 들어가고 이 우백하 이 평정이 바로 위파사나 통찰제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집중된 상태에서 모든 현상들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자나 상태에 있게 되는, 그래서 팔정도를 우리가 완전하게 수행해 나가는 길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 조건입니다. 선 요소들은 선과 결합한 법들에게 이 선 요소를 할 때 자난가니 자나가 바로 선이고 앙가가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구성 요소. 가니 이렇게 쓰면 요소들은 자나 선과 삼파이타 까낭 결합한 법들에게 이 선과 결합한 법들은 보통은 몇 가지가 되냐면 이 마음 부스가 52가지예요. 이게 바로 마음 부스인데 이 마음 부스 52가지 중에서 초선에 결합하는 마음 부스는 몇 가지인가요? 이 52가지 중에서 해로운 마음 부스를 빼면 돼요. 해로운 마음 부스가 몇 가지인가요? 14가지. 그럼 52에서 14가지를 빼면 몇 가지입니까? 38가지가 이게 바로 초선과 결합하는 마음 부스들이에요. 그럼 이 38가지라는 것은 맨 앞에 있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스들,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스들 13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 부스 몇 가지입니까? 25가지. 다 해서 몇 가지입니까? 38가지. 그럼 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를 보세요. 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바로 28번인데 28번이 뭔가요? 쌌다, 믿음이잖아요. 확신. 쌌다, 믿음. 그럼 29번은 쌌띠죠. 이게 마음 챙김.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면 확신과 마음 챙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거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34번이 뭘까요? 이게 따따라 맞자 따따. 이게 바로 중립인데 이 중립이 평정으로 작용하는 중립이에요. 그 다음 쭉 내려와 가지고 다른 것은 생략하고 52번이 뭔가요? 통찰지죠. 빠냐. 그럼 선정에는 통찰지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정 속에서 위파사나를 제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요소들이라는 것은 선과 결합한 법들 할 때 특히 초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초선은 해로운 마음 14가지를 빼요. 선에는 해로운 마음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선에서는 일으킨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 일으킨 생각은 8번의 마음부 쓰고 지속적 고찰은 9번의 마음부 써요. 그걸 빼고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52번의 통찰지는 한 번도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통찰지가 없으면 선정이 없고 선이 없고 선이 없으면 통찰지가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개가 항상 쌍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 때문에 생겨난 물질들에게 땅 그것 때문에 생겨난 사무타난 할 때 이것이 생겨난 짜는 연결합니다. 르바낭 물질들에게 이 결합한 법들이 바로 당연히 정신이고, 그러니까 선 요소들은 당연히 정신과 물질에게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 조건으로 조건이 된다. 자나 빠짜예나 조건으로 국격입니다. 빠짜요 조건이 된다.